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장 후보 선출과 낙마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장 후보로 친트럼프 인사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뽑았습니다. 공화당은 어젯밤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하원 의장 후보로 사선인 존슨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후보인 존슨 의원에 맞서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후보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현 하원 의원 전체 433명 중 존슨 후보가 과반인 217표를 획득하면 하원 의장이 됩니다. 공화당 다른 의장 후보들에 비해 당내 반대 목소리가 적어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존슨 의원은 지난 2015년에서 17년 루이지애나주 주 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지지를 표명한 데서 보듯 강경 보수 성향이며 대표적 당내 친트럼프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할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중미 관계가 오늘까지 발전해온 성과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더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며 중국의 대미 정책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로 일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역시 중국과 함께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행위 중단을 두고 국제사회가 둘로 나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휴전을 촉구했고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도 휴전을 지지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미국도 인질석방이 먼저라며 휴전보다는 군사행위의 일시 중지에 방점을 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가자 지구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즉각적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 민간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100만 명에게 피난처도 음식도 물도 약도 없는 가자지구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한 뒤 그곳을 계속 폭격하는 것은 민간인 보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미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정부는 어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내며 동참했습니다. 이들 주는 소장에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SNS가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오래전 맥도날드에서 직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게 해 소송을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애틀랜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18일 슈가힐의 던킨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주문한 여성에게 직원이 커피를 건넸지만 커피잔의 뚜껑이 떨어지면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시 70세 여성이었던 이 피해자는 허벅지, 사타구니, 복부에 2, 3도의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던킨 측은 뚜껑이 컵에 고정되지 않아 커피가 쏟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피해자의 변호사인 모건 변호사는 $300만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모건의 창업자 존 모건은 일명 뜨거운 커피 소송이라 불린 맥도날드 사건 이후 여전히 식당들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적절하게 교육받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마약 범행 정황을 포착해 입건한 연예인은 바로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인 지드래곤 권주용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다만 권 씨가 이성균 씨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이고 마약 종류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대마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이성균 씨 등 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을 내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